김선아 우리 국장님, 한 달 동안 사회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드셔도 여전히 그 미모를 이렇게 유지하시고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늘 이렇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5월 29일이죠. 벌써 5월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선아 국장님께서 금방 5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5월이 가는 걸 또 아쉬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느 쪽이냐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걸 좀 아쉬워하는 쪽이에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 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여기 강의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강의가 돌아오는데 정말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센터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좀 있는데 그게 제가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을 이렇게 이제 먹고 있는데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제 먹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이 보통 한 달분이나 이렇게 15일 단위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빼서 먹는 약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놓고 새로 하나 빼서 하나를 먹고 넣었는데 언제 벌써 다 먹고 새로운 걸 또 꺼내야 되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터미를 만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의 시간을 정말 단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직도 더 저보고 많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정말 애터미 하기 전하고 애터미 한 후하고 시간의 그 뭐랄까 농축도랄까요? 어떤 제 삶의 기여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약 한 55년을 살아왔고 애터미 하면서 한 15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애터미 하기 전의 시간이 거의 4배 가까운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저도 그때도 열심히 살았죠. 은행원으로 이제 나중에 은행 지원부장으로 그만둘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은 열심히 산 거에 비해서 나온 결과는 지금 애터미 15년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작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더 아주 뭐랄까 농축해서 정말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공의 기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 이렇게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팅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일이라서 좀 아마 다른 날보다 이렇게 좀 대외 활동도 하시고 어디 가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휴일인지도 잘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일을 좀 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걸으려고 나갔는데 이 저희 집이 여러분 알다시피 석촌호수 바로 옆이잖아요. 창문에서 석촌호수가 보이는데 나갔는데 호수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이상하다.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평상시 월요일 날 아침에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이 휴일이더라고요. 석가탄신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이면 호수에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휴일 날들 운동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주로 평일 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평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휴일이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참 한가하게 이렇게 시간을 살고 있구나. 늘 이렇게 붐비지 않고 한가할 때 사람 별로 없을 때 조용한 호수를 걷다가 오늘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늘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한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요. 어쨌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올해 아까 이제 우리 김선아 국장님이 올해 좀 가정의 달도 있고 휴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좀 슬로우하다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라인은
올해 지금 실적이 지난달보다 거의 2, 30%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더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총장님들, 본부장님들하고 직접 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누가 뭐 핀을 가냐, 마냐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이제 다들 알아서 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그냥 강의 준비나 하고 센터 가면 얘기 좀 들어보고 뭐 좀 이런 상황인데 실적이 지금 5월 달이 4월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2, 30%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마 승급에 또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승급을 준비하는 걸 한 분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엔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어쨌든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뉴핀 지금 그 5월 달에 도전하시는 분들 아마 하반 올린 것 같은데 하반으로 도전하시는 분들 마무리 잘 하셔갖고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잘 마무리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승급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마 잘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승급하신 분들 축하도 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사업 점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5월이 다가고 6월이 됐으니까 6월이 어떻게 보면 올해 1년의 반환점이 되는 거죠. 이제 6월 30일이 딱 반이니까 반환점이 되는데 이 반환점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 사업이 그 여러분들의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다시 한번 목표와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잘 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안 되고 있다면 뭔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제 6월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사업의 점검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아마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애터미 회사의 초창기 2009년부터 이 사업을 했고요. 그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하기 직전에는 SC 제일은행이라는 곳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행 지점장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봉급생활자로는 내가 원하는 삶, 제가 원하는 삶이 뭐냐면 좀 멋진 삶이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죠? 살고 싶은 집 살고 좀 남도 도와주고 뭐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삶이 이제 그런 멋진 삶인데 은행원으로는 내가 더 근무를 해도 그런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어서 다른 일을 알아보던 중에 제가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들어보고 애터미가 어떤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인식을 하면서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은행에 사표를 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사표를 낼 당시엔 저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두려운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지만 그렇죠. 뭐 20몇 년을 다니던 은행을 이제 이렇게 사표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연봉이 한 9천만 원, 1억 정도 되는데 당장 그만두면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힘든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제 삶의 어떤 다가온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과감하게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결단을 할 때의 제 어떤 확신대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봉이 한 1년에 한 5억 정도를 버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옛날에 제가 가난하게 좀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가난하게 산다는 게 정말 돈이 없다는 게 있을 땐 몰랐는데 가난하게 되니까 이게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돈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저뿐만이 아니고 제 가족이나 어머니가 제 가족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또 돈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얻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시간이 좀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나이에 제가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나 제 아내 노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은행 동기들을 보면은 고생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그냥 밥은 먹고 살고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생문이 열렸어요. 아마도 지금 저한테 가끔 전화 오는 친구들은 음, 이런 얘기는 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가 고독사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앞날이 보이는 거죠.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그런 고민하지 않고 남은 삶을 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이 저처럼 애텀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민 아닌 고민이죠. 여러분 다 성공하실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터미를 만난 건 행운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막 애터미를 만나신 분들도 아직은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이제 성공하고 나면 정말 실감하시겠죠. 근데 성공하기 전까지는 실감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업에 대한 점검인데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잘 진행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진행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될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항상 이거 뭐죠? 요즘은 이제 1억. 저는 사실 지금도 1억은 좀 제가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억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저는 지금 5천만 원, 4천만 원 버는데 지극히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게 또 상한선 같이 생각이 됐고,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막 1억씩 이렇게 되니까 이건 같이 1억을 하지만 그냥 제가 벌어보니까 1억은 뭐 그냥 지금 버는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1억을 버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내가 1억을 벌고 싶은데 뭔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이건 1억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런 지금 뭔가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생기고 계시다면 이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정말 진지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그런 저 비전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그걸 뭐 안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인지하는 정도, 생각하는 정도, 애터미에 대한 의미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과 생각과 말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돈을 좀 버는 수단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애터미에서 뭐 내가 성공할 수도 있지 이런 성공하면 좋겠지 이런 분도 있고요. 저같이 부자가 못 되면 죽을 것 같다. 정말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만큼 간절하게 제가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애터미는 저를 살려준 도구예요. 애터미가 아니고 제가 부자가 못 됐으면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성격상. 정말 그래요. 예, 못 견디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터미는 단순히 저에게 성공의 도구를 넘어서 생명을 구해준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이 애터미에 대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죽다 살아나면은 뭐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죽을 때 되면 다 하나님 찾죠. 그 하나님이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불교의 하나님이든 뭐 회교의 하나님이든
힌두교 하나님도 무조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죽기 싫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죽을 위기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행동이나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어도 애터미를 만나면서 제가 이게 생명의 도구다,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절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다단계를 얘기를 한다든지 다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요,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저한테. 다단계, 천단계, 만단계 다 웃기는 얘기다. 어, 이렇게 저같이 간절하면 사실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예 들리질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죽게 생겼는데 며칠 전에 비행기에서 웬 어떤 사람이 남창합 비행기 뭐 비상문을 열었다 그래요. 그 순간에 아마 거기 있던 승객들은 뭐 정말 어떻겠어요? 막 죽음의 공포를 느꼈겠죠. 죽음의 공포를.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 게 들릴 리가 없죠.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나 그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은행 지점장이나 한 놈이 고대 나온 놈이 뭐 아직도 저 생창한데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한테든지 가서 서슴없이 제가 얘기할 수 있었고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 전혀 개의치 않고 단 한 번도 애터미를 그만둬야 되겠다든지 뭐 단 한 번도 이 거절당해서 힘들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 힘들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뭐 거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 경우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이 애터미 사업의 의미를 어떻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가 왔다. 인세 수입을 가져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가난하게 사는 분들에게는요. 목숨줄, 생명줄 같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세상에 물론 완벽한 도구는 없습니다. 애텀이라고 100%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애터미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다른 일들이 애터미보다 더 완벽하게 100% 완벽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림의 떡이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애터미 같은 도구는 다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행동이 역시 행동을 주저하게 된다든지 어떤 거절을 당해서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많이 위축돼 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어도 자꾸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얘기할 데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못하고 있다든지 얘기할 데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얘기를 할 데가 없겠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얘기할 게 없다면 얘기할 곳이 없다.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있죠. 본인 마음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얘기 못하죠.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보다 월등히 잘 살고 월등히 잘 났고 그 사람이 하건 안 하건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그 비전을 정말 제대로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정말 꼭 성공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도 비슷해요. 정말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은가? 본인이 정말 성공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어떤 그 질문을 본인에게 접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자기를 만약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절실하지 않은가? 나는 이대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는 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난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남한테 평생 어떻게 보면 도움받고 평생 아쉬운 소리하고 평생 이 시간에 쫓기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본인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애터미에서 여러분은 성공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애터미는 단순한 기회의 도구가 아니고 나를 정말 내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 어쨌든 저하고도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동 수입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예. 노동 수입에 의지한다. 노동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뭐 노동을 할 때만 나오는 수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 자영업,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은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은행 다닐 때 좀 불안했죠. 전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왜? 노동 수입으로는 적절하게 내가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또 노동 수입으로 돈을 많이 좀 버는 사람도 있죠. 의사들. 의사들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이 노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불안하게 생각해요. 오늘 갑자기 자기가 노동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험을 막 들어요. 생명보험 들고 뭐 상해보험 들고 막 이렇게 보험을 듭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 노동 수입에 의지하게 살면 어쩔 수 없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세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리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건물이 큰 게 있어서 임대 소득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들, 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애터미가 바로 그런 권리 소득을 가지는 일이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해서 수입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편안해지죠.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이게 노동 수입에 관계없이 계속 나오는 수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뭔가 행동이 안 나오고 지금 일에 대한 어떤 성과가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고 있다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일이 내가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간절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이렇게 1억을 하셨잖아요. 1억을 하고 사진을 찍을 때 하는데 정말 1억 벌 수 있는지 본인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올리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그거 이렇게 막 올릴 필요 없습니다. 남부 무슨 남보여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본인이 내가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드시고 그렇지 않다면 들지 마시고 내가 왜 그러면 그런 자신감이 없는가? 왜 내가 그걸 벌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왜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도 자신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살아온 환경이나 과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제대로 우리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자꾸 좌절하게 되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배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애터미는 능력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점이 애터미에 대한 성공을 논할 때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게 능력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성공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럼 노력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능력이 필요한 일 같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재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그런데 이것은 화장품 전하고 해모임 전하고 생필품 전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죠. 사람 만나서 전화하는데 무슨 능력을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자격증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 같으면 뭐 능력까지는 아니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겠죠. 근데 애터미는 그런 능력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 없는 일에 대해서 노력만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을 못 믿는다. 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일 때문에 이 애터미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능력이 필요한 일에서 성공 못해 왔지만 애터미는 능력이 필요 없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가서 작품 전할 수 있어.
부모님 전화할 수 있어. 지하철에서 전화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입 있고 손 있고 발 있으면 하는 건데. 예. 만나는 걸 못하겠다?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의욕이 없고 자기가 의지가 없는 거지. 능력은 아닙니다. 의지가 왜 없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터미의 비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본인의 꿈이 확실치 않은 경우도 있고, 그게 그러다 보면 의지가 안 나오죠. 이거 전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자,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의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노력의 한 부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애터미를 만났을 때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드린 얘기죠. 감옥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감옥에는. 하나는 육체적인 감옥이 있고요. 육체적인 감옥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들어가는 감방이죠. 감방.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잖아요. 감옥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감옥이 있어요. 정신적인 감옥은 자기가 갇혀 사는 감옥을 말합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죠. 그럼 이 육체적인 감옥과 정신적인 감옥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한테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무서운가? 얼핏 생각하면 육체적인 감옥이 무서울 것 같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육체적인 감옥은 죄를 짓고 형기를 다 채우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감옥이 아니죠, 이제. 그런데 이 정신적인 감옥은 본인이 못 나오면 죽을 때까지 갇혀 사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형기를 채우고 말 것도 없어요.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감옥입니다. 훨씬 무서운 감옥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삽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해낼 수 없다. 나는 잘 살 수 없다. 이런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감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부셔야 돼요. 이 정신적인 감옥을. 애텀을 만나셨으니까 이제 부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애텀이라는 독을 만났죠. 노력만 하면 되죠. 예, 그리고 다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제품 전하고 사람들한테 만나고 이런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그 정신적인 감옥에서 일단 나오셔야 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강의를 많이 듣고 성공 도적을 많이 듣고 이런 우리 시스템적으로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래서 성공한 분들 스피치를 들으면 나보다 훨씬 내가 보길 때는 나보다 이렇게 잘난 부분이랄까요? 나보다 뭐 능력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런 사람도 성공했다면 내가 성공 못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책을 보면은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제가 맨날 책을 많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드리는데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강의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깨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그런 두 번째 점검할 내용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1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들었는데 정말 그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다면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리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왜 그런 자신감이 없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어떤 유명한 배우인데요. 김정은이라는 배우 아시죠? 요즘도 나오는 배우, 여자 배우죠. 이 김정은 여자 배우가 별명이 한 번만 더예요. 한 번만 더. 한 번 더. 왜 한 번 더냐면 이분이 촬영을 하면은 본인이 연기가 만족을 못하면 감독한테 가서 한 번만 더 찍자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감독은 이미 컷해서 됐다. 이렇게 컷 사인을 보낸 거죠. 다시가 아니고 다시 찍을 필요 없이 이제 통과하라고 했는데 감독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가서 김정은 씨 본인이 가서 이거 안 됐다. 다시 한번 찍자. 내 연기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정은 씨가 그랬대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맨날 그래서 별명이 한 번만 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김정은 씨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고 성공한 배우가 된 것은 바로 그 한 번만 더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애터미에서 성공이 한 번만 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한 번만 더, 한 사람만 더, 한 제품만 더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다. 어쨌든 그런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는 늘 이제 얘기하는 얘기인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가. 이거 다시 한번 정말 점검을 했는데 이 경우에 꿈과 여기서 제가 말하는 목표는 의욕하고는 좀 달라요. 의욕하고는. 욕심, 의욕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막 앞으로 5년이나 임페리얼 이게 만약 목표인지 욕심인지가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욕심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나도 임페리얼 되고 싶다. 욕심이죠. 의욕이고 그걸로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의욕과 욕심이 실제로 현실화 되려면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꿈도 있어야 되고. 아까 1억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집을 이렇게 이제 인생샷을 잡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시각화를 안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본인이 꿈을 인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가끔 의구심을 가져요. 제가 센터를 갈 때마다 사실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 센터의 벽을 보면서 시각화가 안 돼 있는 걸 보면은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꿈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강의할 때 맨날 그걸 붙이라 시각화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계속 안 돼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게 꿈인가 의욕인가에 대해서 욕심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헷갈려요.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을 때 시각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거나 시각화를 하지 않은 거는 그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의욕, 욕심이에요. 그걸 꿈으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꿈은 이루어져서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의욕은 안 이루어집니다. 욕심은 안 이루어져요. 그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욕심과 꿈을 착각하고 계신다니까. 벤츠를 타고 싶어요. 욕심인지 꿈인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꿈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정말 그 정도로 벤츠를 타고 싶다 하면 벤츠를 시각화를 하세요. 그런데 나는 벤츠 못 탔다고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고 남들 타니까 나도 한번 타볼까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봐야 욕심이에요.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네. 저는 벤츠를 붙였을 때 반드시 벤츠를 타고 싶었고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애터미 만나기 훨씬 전에 제 동기들한테 제가 벤츠를 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은행 동기들이 오직하면 넌 도대체 뭐 한다고 맨날 이렇게 벤츠를 타고 싶냐? 저한테 그랬어요. 난 벤츠를 타고 싶어. 난 벤츠를 꼭 탈 거야. 어, 나는 그 벤츠를 타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이 될 거라는 거야. 난 벤츠 타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뭘 구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랑을 알아. 그렇죠. 그건 아는 거죠. 어, 사랑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 벤츠를 알아. 벤츠가 좋은 것도 알아. 욕심도 있어. 그거하고요. 벤츠를 타겠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 제가 꼭 벤츠를 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꿈을 얘기할 때 집, 차, 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뭐 기부에 대해서 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이것이 내 욕심이고 의욕인지 꿈인지를 제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 쓰시고 서 정말 그걸 하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걸 거기다 쓰세요. 예. 그래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내가 1억 했는데 1억 사실 내가 정말 탈까? 그걸 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를 어디 1억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 이렇게 맨날 하다 보면 버릇처럼 돼갖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긴 있겠죠. 매일 생각 없던 사람도 매일 1억 사다 보면 나중에는 1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점도 있긴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이 꿈은 의욕과 욕심하고 다르다는 걸 좀 분명히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시각화를 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 의욕이고 욕심이에요. 예. 정말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은 붙여놓고 자기 지갑에도 넣어놓고 매일 봅니다. 그거. 왜냐하면 아까 그 박영일 회장님이 강의하실 때
그 앤드루 카네기 철거왕이죠. 그 사람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저기를 다 뭐 수집을 해서 책을 써낸 게 이제 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Think and Rich, 그러니까 Think and Grow Rich인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책들을 그분이 쓰셨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꿈을 설정하고 시각화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시각화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뭘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저도 다 읽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시각화를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이제 이렇게 밤에 늦게 막 새벽 3시, 4시에 이제 전달하고 집에 오면 저도 피곤하죠. 근데 들어와서 식구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제가 집에 들어와서 제 방이라든지 화장실 갔을 때 그 사진을 제가 쫙 보거든요. 그러면 피곤이 싹 없어져요. 그 집과 차와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딱 보고 여행 가고 싶은 것들을 보면요. 이게 싹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내일을 내가 또 시작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은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뛰었죠. 벤츠도 사고 집도 사고 뭐 돈도 많고 뭐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니까 다 이제 사실 저는 인생 시나리오의 원이 동그랗죠 지금 이제. 예. 그래서 뭐 그게 지금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시각하셔야 되고요. 그 시각을 하지 않고 꿈을 여러분이 자간 욕심과 의욕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지지만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 분명히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욕심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싶죠. 욕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집 살고 싶죠. 욕심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욕심만으로 있는 사람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아까 그냥 생생하게 뭐 그러니까 회장님 얘기한 게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생생하게 꿈꿔라. 정북항의 원리 다음에 뭐예요? 농부의 법칙이죠. 무엇을 내가 얼마만큼 원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 그 맨날 하는 성류 얘기 뭐 이런 거 다 같은 얘기인다, 그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하는 게 다 비슷해요. 책이고 뭐고 이렇게 읽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도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보면 아까 정복형의 원리라는 그 말을 쓴 사람이 스티븐 코비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주도적으로 살라고. 두 번째가 뭐냐?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이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꿈은 여러분이 나는 꿈이 있다 분명히 좋아요. 근데 목표를 세우셨죠 올해? 목표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려면 달성을 하려면 이제 뭐 핀이죠. 우리는 세일즈 마스터, 다이몬드 마스터의 핀인데 계획이 따라야 되거든요. 계획. 행동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행동하는가. 이제 행동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일즈 마스터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100명이 필요하죠. 100명이 필요하면 내가 하루에 2명씩 만나야 되겠다. 그게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꿈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뭔가 목표대로 안 됐다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혹은 계획이 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거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을 세워서 다 해갖고 행동을 그대로 했다 그러면 이루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죠. 상반기에 여러분 계획대로 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혼 목표대로 되지 않았다면 계획이 정말 내가 제대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획대로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짚어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A코어하고 요새 5코어죠. GSMC에 보면 5코어로 나오는데 그 5코어에 보면은 매일 뭐 소비자를 만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치는데 그 동그라미를 정말 제대로 내가 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이게 내가 욕심인지 꿈인지 구분하시는 걸 다시 한번 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말 정확하게 세웠는가.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짚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이 있으시 되면 좀 제가 상관없이 저도 한번 같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어보고 이유도 좀 찾아보고 대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열정은 이거 열정도 또 좀 꿈하고는 조금 다르죠. 꿈에 의해서 열정이 나오는데 이 꼭 열정이 꿈에 의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행동에 의해서도 열정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어떨 때 느끼냐면요. 제가 이렇게 저도 과거에 이제 좀 요즘은 제가 좀 늙어서 힘이 없어요. 늙어서 힘이 없는데 전에는 제가 지금보다는 항상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요. 강의를 하면은 열정이 막 올라왔어요. 강의를 하면. 그게 왜 그런가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 이 강의를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릿속으로 막 제 강의를 여러분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한테뿐만이 아니고 제 머리에는 뇌한테 또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강의를 제가 듣고 또 열정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열정은 꿈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단순히 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제품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너무 제품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열정이 확 올라갑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행동 자체가 또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하면은 점점 더 열정이 이렇게 배가 돼서 또 늘어납니다, 이게.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열정이 점점 좀 식어요. 그냥 그 자체로. 꿈이 있어도. 그래서 이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열정이 안 오른다면은 꿈을 다시 한번 아까처럼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행동을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행동을 안 하면 또 미팅을 가지 않으면 열정이 떨어집니다. 알리지 않거나 미팅을 안 가거나 강의를 안 듣거나 책을 안 보거나 이러면 열정이 떨어져요. 열정이 떨어진다는 것은 열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안 하게 되죠. 의욕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정 상당히 중요하죠. 어, 제가 그 좋아하는 시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좀 가물가물하지만 어, 유시화 씨 시인이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런 시가 있었어요.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그걸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였습니다. 그 시가 어느 시인가에서 나와서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문구만 기억을 해요, 항상.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제가 애터미를 할 때 그 말을 참 자기가 많이 생각했었어요.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노래도 저는 만남을 좋아해요, 만남을. 노사연의 만남. 왜 좋아하느냐? 거기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 노래를. 예.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고 돌아보면 안 되죠. 어,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유시아 씨를 좋아하고요. 또가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런 시도 있어요. 유시아 씨 시인의 구절이 어떤 시인지 모르지만 그 구절만 제가 기억을 해요. 항상 시를 읽고 나면 그 구절을 기억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우리들은 아마 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잘 살고 싶은 나, 꿈꾸는 나, 성공하고 싶은 나, 멋지게 살고 싶은 나, 이런 또 다른 내가 있다니까요. 그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 또 다른 나를 찾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다니까요. 예. 근데 진짜의 나를 찾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렇게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살다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정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나, 나의 모습, 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애터미가 그런 나를 찾아가는데 바로 기회가 되는 거죠. 또 이게 돈만 벌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애터미 가다 보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애터미를 제가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고 어떤 사람을 잘라야 되는지도 알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사람을 잘 단절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좀 싫어도 만나고 아무 의미가 없어도 만나고 항상 제가 먼저 또 연락하고 도움 안 되는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사람을 뭐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게 아니고요. 삶의 방식이 제가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친구 다 정리해버려요. 저는. 안 만난다 지금. 그런 친구. 그게 제가 애터미 하면서 달라진 점이에요. 약간 좀 뭐랄까 어쩌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애터미를 하면. 어떻게 보면 애터미를 하면서 세상 모든 일을 알게 됐다? 구루란 말이거든요. 구루. 깨달은 사람. 구루. 깨달은. 그 인도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도. 구루. 깨달은 자. 뭐 그런 말 있죠. 석가모니도 원래 그런 뜻이죠. 부처도. 깨달은 자. 그런데 이게 거기에 비교한다면 좀 건방진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깨닫는 게 많아요. 애터미를 하면서. 단순히 이게 어떤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니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데 그 내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아까 열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 하다가 그게 이제 시를 같은 걸 많이 읽으면 열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시 구조들을 읽다 보면 열정이 유지가 돼요. 그게 좀 이렇게 가라앉다가도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그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아주 멋있죠. 너에게 묻는다. I ask you 이렇게 너에게 묻는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근데 그 시가 어, 너에게 묻는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쇼크받았어요. 그 시를 읽고서 그 19절을 읽고 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 하찮은 연탄재도 한 번은 뜨거워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뜨뜻해 본 적은 있는데 뜨거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살면서. 우리 대부분 다 뜨뜻하죠. 예, 뭐 열정도 뜨뜻할 만큼. 그런데 뜨거울 정도의 열정과 꿈을 가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읽는 것도 열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하고요. 이 스폰서는 반드시 열정을 유지하셔야 돼요. 파트너들은 항상 어려움을 스폰서한테 얘기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아쉬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힘들 때 와서 의지하고 그러는 경우가 파트너예요. 그런데 이 파트너가 그렇게 왔을 때 스폰서가 열정을 유지하면서 다시 그 파트너를 뜨겁게 해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어 다시 꿈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스폰서 본인이 열정이 없으면요 파트너가 곁에 와봐야 이게 스폰서 때문에 식어요. 오히려 거꾸로 파트너가 사장님 스폰서님 힘들어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스폰서가 그래요? 어떻게 어떤 부분이 힘들으세요? 저도 옛날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얘기 듣자마자 사장님, 사장님이 힘들면 저는 오직 힘들겠어요?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항상 사장님보단 제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런 스폰서는 없으시겠지만 표정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스폰서는 정말 파트너들한테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점검하실 내용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리고 습관이 돼 있는가
제가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7가지 습관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강의로. 예. 근데 여러분이 그 A코어라는 거 지금 이제 GSMC 보면 5코어로 나오죠. 제가 볼 때도 이제 A코어에서 뭐 실내 쌓기라든지 상담 이런 게 빠졌는데 사실은 뭐 그거를 매일 실내 쌓기나 상담을 매일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5코어가 맞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걸로 치면은.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습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행동을 반복하는가. 왜 띄엄띄엄 한다 그러잖아요. 띄엄띄엄. 하루하고 하루 건너뛰고 이틀하고 하루 건너뛰고 또 하루하고 이틀 있다 3일 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정도 계속 나오고 이게 그 뭐랄까 노하우가 누적이 되는 것. 그 노하우도 누적이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을 하게 되면은 하지 않는 사람하고 띄엄띄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요. 그렇겠죠 당연히. 여러분? 예. 아니, 매일매일 하는 사람하고 띄엄띄엄 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축적되고 다른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하는 사람하고는 2배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매일매일 하는 사람하고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사람하고는 10배, 20배 차이 납니다, 이게. 효율과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로 벌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어,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한다는 거를 이제 어, 임계점이라는 걸 좀 거기다 대입시켜 보겠는데, 임계점. 며칠 전에 비행기 문 여는 얘기, 며칠 전에 비행기 문 여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이렇게 하려면은 활주로 해서 활주로 끝나기 전이죠. 350km에 도달해야 돼요. 속도가. 그래야지 그때 비행기에 양력이 생기면서 양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비행기 날개에. 그래서 이게 둥 뜨게 돼요. 쇳덩어리가 뜨는 거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엔진을 가지고 땅에서 막 달리는데 이게 어떻게 뜨겠어요? 자동차도 그러면 350km 달리면 뜨나요, 이게? 자동차 320km 아니라 400km 달려도 안 뜨잖아요. 이 비행기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에서 양력이 생겨서 뜨는 거거든요, 이게. 좀 신기하죠? 그걸 뜨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임계점이 뭐냐면 어떤 사물이 성격이 전혀 바뀌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땅 위에 있을 때하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비행기지만 땅에 있을 때는 자동차 같은 그런 성격의 어떤 이동하는 물체라면 하늘에 뜨는 순간 새같이 훨씬 더 자동차보다 더 먼 곳이나 이렇게 이런 곳을 갈 수 있잖아요. 우주까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성격이 바뀌는데 이 성격이 바뀌는 점을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임계점에 도달하려면 비행기가 350km로 달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거를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그 350km까지 달려가는 점에서 쌓이는 질량을 임계 질량이라고 하거든요. 힘이죠, 힘. 힘이 축적이 되면서 딱 뜨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활주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막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요. 어, 여러분이 그래서 뭐 판매사,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는 성공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다이아몬드 리더 클럽이나 로얄 클럽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 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륙점이고 임계점이에요. 자, 그 임계점에 이륙점에 도달하려면 쉴 새 없이 달려야 됩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다시 가고 그래서는 100km를 넘어갈 수가 없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가야 되거든요. 350km 될 때까지. 멈추는 비행기는 없죠. 가다가. 우리 사업이 똑같아요, 이게. 이 보통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하는 일인데 이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만이 그게 노력만 해서 성공한다는 건데 이 노력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 점에서 임계점까지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하다 말다 해서 그래요, 이게. 밥을 할 때 코드를 뺐다 꽂았다 하면 밥이 뭐가 돼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밥이 되잖아요. 이게 애터미사도 똑같아요. 하다 중단 하다 중단 이렇게 하면요. 백날 해봐야 똑같아요. 예. 한번 본인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습관이 됐을 정도로 정말 해왔는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지금의 결과는 그런 자기의 사업 방식에서 나온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올해 지금 1년이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올해 세웠던 목표가 뭐 지금 보니까 반은커녕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요. 뭔가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의욕만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욕만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욕과 욕심 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 잘 살고 싶고 다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죠. 다 욕심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 행동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하고 행동이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항상 스폰서 때문에 안 돼, 파트너 때문에 안 돼 하는 건 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스폰서가 내 사업을 방해한다, 뭐 도와주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요. 성공하는데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는 거지. 누가 누굴 도와주겠어요? 다 자기가 지금 여러분의 스폰서든 파트너든 우리는 다 이 보통 사람들은요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서 누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기 삶도 버거워요 지금. 누굴 도와줘요 도대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각자 알아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 각자 알아서. 그 과정에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좀 도와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걸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걸 기대하시기 전에 본인이 매일매일 행동을 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는가. 저는 이 판매사 특히 팀장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 되면은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요즘에 그 한타 가서 사업 설명 강의할 때마다 사실 그 사업 설명 내용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죠. 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왔을 때는 좀 지루한 내용일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사업에 대한 회사 내용, 제품, 뭐 보상 플랜만 딱 하면 되는데 거기다 이거 뭐 시스템에 계속 들어와야 된다, 뭐 책을 읽어라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좀 안 맞을 텐데 좀 새로 오신 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100% 중요하다면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은 저한테는 200% 중요합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셨는데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역량을 반드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개발과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책입니다. 그냥 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으냐면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저도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되시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 사람을 잘 끄는 사람 같으면 뭐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 매력 있다는 게 이성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파트너들이 그런 매력이 있으면 안 떠나요. 그런 스폰서를 안 떠나죠.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이 스폰서하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데 그런 사람이 굴뚝같이 드는데 그리고 이 어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 책을 많이 읽으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점검하시는데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6번 점검은 그냥 빵점이라고 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빵점. 저보고 책 왜 안 읽냐고요? 저는 이제 70에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백내장 수술했어도 안 보여요. 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저는. 정말 많이 읽었죠. 예. 저 뒤에 책, 우리 저 오경수 원장님 뒤에도 책이 굉장히 많으시네. 저 뒤에 책 다 보이죠? 저 다 책 읽었습니다. 저는 정말. 멋으로 꽂아놓은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저는 저기에. 예. 여러 번 읽은 책들도 많고요. 저게 뭐 어,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 이거 당연히 see you at the top 멋있는 말이잖아요. see you at the top 되게 멋있죠. 정상에서 봅시다. 이런 말은요 보통 산에 갈 때나 하는 말이에요. 이거 저 애터미에서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하지 일반적인 데 가면 다 산에 갈 때나 정상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이런 얘기 하나 안 하지? 이건 뭐예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우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제한적이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어, 이거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30 대단한 미래, 2030년 대단한 미래. 우리 애터미 사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책을 많이 보면요. 책을 많이 보면 우리 사업에 필요한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읽어라시고요. 본인이 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저도 천재가 아니죠. 자, 우리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하려면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행동하고 사람 만나고 전하고 책 읽고 강의 듣고 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키우는 일에 힘쓰셔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리더클럽에서 로얄 클럽 가시는데 로얄에서 크라운 가시는데 크라운에서 여러분 임페리얼 가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단계를 갈 때 사실은 그런 역량을 키우지 못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100%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섯 가지 제가 이제 사례된 점검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이제 5월이 다 가니까 6월에는 점검을 하셔갖고 하반월 2023년 하반월에는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시고 목표대로 하시고 목표들을 이루어지시고요. 성공하기 위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어, 지금 시간, 이미 지나온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있는데, 앞으로 성공하실 때는 지금 시간보다 3분의 1, 반만 써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직급을 가든 어떻게 살아든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의 목표까지 갈 때까지는 2년 반만 써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년이 걸려서 여기 오셨는데 5년이 걸려서 여기 오셨는데 어, 우리 황인기 본부장님 사진만 나오네. 네,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얼굴 안 보이니까 편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스타일로 보면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죠. 네. 지금 걸린 시간에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오는데 8년 걸렸다고 하면 4년 걸렸다면 2년 해서 압축시켜서 지금까지 이루는 성과를 내가 똑같은 성과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셨잖아요. 두 직급을 올라오셨죠. 그러면 다이아몬드에서 뭐예요? 올라오는데 5년 걸렸다. 그러면
샤론에서 스타까지 갈 때는 2년 반에 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2년 반에 가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셔야지 너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이게 정말 화살같이 가기 때문에 하다가는 그냥 뭐예요? 세월이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가뜩이나 그런데 생각까지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요. 지금 걸린 시간에 2배, 3배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예. 본인 스스로도 지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점검하셔서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그런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그런 오늘 내용이 그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센터에 가다 보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와 정말 이제 드디어 이제 30대 40대들이 막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부러워요. 야 저도 30대 40대에서 한 10년 있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건 제 욕심이고 그건 정말 제 욕심이죠. 꿈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사냐면 그나마 지금 정말 다행이다. 이 나이에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천만 다행, 천만 다행. 정말 어, 여러분도 정말 저처럼 천만 다행인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좋은 꿈 꾸시고요. 우리 6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